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요즘 휴대전화로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혹시 돈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대출 받으라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돈 필요 없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늘상 돈 하고 살지만 사실은 돈은 우리 자신의 역사이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돈도 흔들립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고 다시 경제개발 시대를 거쳐서 계속 바뀌어온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돈을 만드는 새로운 돈을 도입하는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953년 2월 15일) 통화개혁 당일 아침 새벽 5시 30분 전조등을 켜고 달려온 지프 한 대가 도착한 곳은 부산 대청동 KBS 부산 방송국이었다. 그날 당직자는 아나운서 장기범이었다. 아니, 이 아침에 누구십니까? 책임자가 누구요? 접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나는 국무총리 비서과에 있는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자, 6시 정각부터 이걸 방송해 주십시오.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대통령령 제754호, 금융기관 사무취급규정 재무부령 제75호,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대한민국 국인과 특정 지역의 군속응집자에 대한 통화 조치의 것. 그 밖에도 너댓 개의 원고가 더 있어. 이승만 대통령 특별담화문 교환 안내 사무 취급 요령 많군요. 정규방송 중단하고 6시 정각부터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뉴스는 언제 합니까? 긴급명령 발표 전에 정부가 통화계획을 한다는 뉴스를 먼저 내보내십시오. 그런데 실례지만 총은 좀... 이거요? 예, 알겠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읽다가 틀리면 안 됩니다. 예. 국가의 금융은 사람의 신체 혈맥이니 그 피가 너무 많아도 변이요, 너무 적어도 변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이치일 것이니 왜 그래요? 어휘도 부적절하고 주어 쓸어도 막연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이 이어지는 만연체. 이런 원고는 처음입니다. 우리 방송인들은 이런 원고를 읽는데 익숙치 않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쓰신 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하께서 혼자 생각해서 직접 원고지에 쓰신 겁니다. 우리도 그 때문에 고민 꽤나 하다가 고쳐보려고 했지만 어려울 거요. 잘 좀 부탁합니다. 훗날 증언들을 보면 부산방송국에서는 그 전날에 이미 정부의 중대 발표 예고를 들었다고 한다. 다만 그게 통화개혁이라는 건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당일에 받아든 대통령 담화문은 방송문 장과는 너무 달라서 읽는 이가 진땀을 뺐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 담화문은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왼손으로 풀어가며 내려 읽고 바른 손으로 감아 쥐어야 하는 고개를 부려야 했던 것이다. 국가의 금융은 사람의 신체의 혈맥이니 그 피가 너무 많아도 변이요, 너무 적어도 변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이치이다. 우리나라 화폐는 본래 금편으로 본위를 삼아 지폐로 통화를 쓰던 것을 1인들이 전쟁하기에 지폐와 은행권을 많이 박아서 통용시키고 원화인 금편은 다 가져간 고로 지폐가 값없고 종이 조각인데 임시로 이것을 이용하여서 화폐를 교정할 때까지 통화로 쓰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된 후로 미 군정의 혼란 상태를 접수하여서
금융책을 모펴 교정하고자 하였으나 아침 6시부터 중대 뉴스로 시작된 정부의 통화개혁 발표는 8시가 돼도 계속됐다. 라디오 방송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못지않게 놀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었다. 며칠 뒤 우리가 이 박사 농간에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다니요? 일부러 국회가 휴회에 들어간 동안 해주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성가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국회를 피하려고 통화개혁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 박사가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음모의 연장선에 바로 이 통화개혁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발췌개혁 문제도 결국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 게다가 정치파동 뒤로 출연한 자유당도 유심히 봐야 할 거요. 야당이 과반수나 되는데 무슨 일이 있겠소? 허허, 아니죠. 세라는 건 불려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유당이 급조된 상태에서 조직도 엉성한 여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 박사는 자유당을 발판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건 좀... 이 박사 나이가 몇인데?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작정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뭘 그래요.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해요? 어이구 참... 오늘 2월 19일 긴급명령 13호에 대한 국회 추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승인 요청의 건 전문과 긴급명령을 바라게 된 이유는 별지에 첨부하여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잠깐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말씀하시죠.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각자 선거구에 돌아가 있거나 일선 부대 위문을 하다가 왔습니다. 갑자기 통화개혁 소식을 듣고 말하자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으로 연락을 받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긴급 통화 조치 왜 한 거요? 사실 그동안 인플레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파국을 면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전쟁 자금과 유엔군의 백두진의 긴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어차피 통화개혁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와서 배경을 들어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일단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한국은행 통화대책본부 이상덕 본부장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동아일보입니다. 혹 한국은행의 육모부장이라고 계신가요? 예, 관리부장으로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면서요? 예?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만나서. 일단 전화 끊습니다. 아니, 동아일보면 육부장 문제를 알고 전화한 거야? 예, 총재님. 분명히 그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육부장이 통화개혁 비밀을 자기 부인한테 누설한 건 좀 확실한 거야? 예,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 친구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직원들의 애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낭만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 어쩌다가 비밀이 생 거야? 자세하게 말해봐. 예, 육 부장이 업무부 일로 며칠 철야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왜 외박을 계속하느냐고 추궁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은 바보 같은... 아니, 그렇다고 풀어버린 거야? 우물쭈물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인이 지독하게 캐물었던가 봅니다. 왜 말을 못해? 척질하는 거 맞지? 그렇지?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면 말을 해, 말을! 좋아. 그럼 내가 당장 은행으로 가서 확인해 볼 거야. 아유, 여보, 정말 왜 이래? 내 성깔 알지? 딴 건 다 참아도 척질하는 거 못 봐줘. 당신 척질한다고 내가 당장 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망신 주기 전에 어서 보라, 어서!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줄 알아? 통화개혁 준비 중이란 말이야. 뭐? 아니, 여보, 그러니까 전화통화, 전화통화. 당신 다시 말해봐요. 통화 개혁?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큰일이구만. 이 본부장이 얼른 신문사로 가봐. 어쩌죠? 어쩌긴! 어떻게라도 손을 써서 기사를 막아야지. 그래서 나도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확대시키고 있는 마당에 신문사까지 알면 우린 초토화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난 그동안 재무부로 올라갈 테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사를 막으라고, 알았어? 그러나 이미 신문사 윤정기는 돌고 있었다. 1953년 2월 22일 동아일보. 민족 반역자가 여기 있다. 획기적인 통화 긴급 조치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는 요즘, 동 조치가 정식으로 발표되기 이틀 전에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금부치를 사모은 민족의 반역자가 수사기관의 메스 아래 적발됐다. 문제의 주인공은 금융의 총본산, 한국은행 업무부장 육씨의 처 최 씨로서. 이렇게 최 씨의 죄상이 드러남에 따라서 중요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남편 육 씨의 책임 문제 또한 중대한 법적 대상으로서 제기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는 전 국민의 엄격한 감시 아래 주목되고 있다. 그만. 예, 카카. 하면 그 남편 되는 육모라는 이가 실제로 부인한테 비밀을 건네주었다는 것인가? 김유택 한국은행 총재가 조만간 상세한 보고를 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카.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할 것이로되 수사는 어찌 되고 있는가? 우선은 부산지검 김천수 검사가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검찰이 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며칠 뒤 문제의 육 씨는 업무부장 자리에서 총무부 소속 참사로 좌천됐다. 당시 통화개혁의 비밀 누설 혐의는 한국은행 부총재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혐의가 벗겨진 적은 없다. 그 밖에도 비밀 누설에 관련된 몇몇 사건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몇 건이 안 됐다. 한편 이 통화개혁은 궁극적으로 경제건설기금을 염출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대만 형식의 농봉경제 재건 같은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번번이 국회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당시의 통화개혁은 그저 10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원이 환으로 바뀌었다는 점 외에는 두드러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1953년에 2.15 통화개혁이 있고 9년 뒤인 1962년 6월 10일에는 제2차 통화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다시 환이 원으로 바뀌면서 10분의 1로 대체된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실록 열심히 들어주시고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에서 만들지만 좋은 방송은 바로 그런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한 1년여를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이 방송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기자로서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15화 한국 경제의